진단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종목 진단하고 하기 직전에 제가 간단하게 매수하는 거 한 번만 더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테스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그죠? 요게 교본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로 예를 많이 좀 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파란색의 분할로 나눠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때만 사시는 거예요, 요때만. 그리고 요때 사시고, 그리고 다시 요때 사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파란색이 샀던 이 결과물을 요때 받으시는 거고, 요때 샀던 결과물을 요때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빨간색이만 샀다, 빨간색이 올라타서 샀다, 그러면은 이제 요 지점, 파란 지점에 가면 또 물리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샀으면 이제 파란 지점 갔으면 또 물려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반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그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테스라 같은 경우는요, 장기 투자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완전히 잡힌 거죠. 앞뒤로 싸먹힌 거죠, 완전히. 그죠? 보세요, 제가 평단이 지금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사이 구간 정도 있을 거거든요. 이때 사가지고 이 전인가 이때인가 샀을 텐데요. 나눠서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빨간불에 다시 가면 전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그럼 이때 봐서 어차피 장기 투자 종목이니까 한 뭐 1000주 있다 그러면요, 한 200주 던지고 수차익 실현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보다 낮은 시점이 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채워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저한테 이 시세가 잡혔어요. 지금 요 5만원 밑에 언저리에서는 제 구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제 평단 밑으로 뚫고 가기 진짜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향후에 또. 그래서 요 사이 구간에 지금 잡힌 겁니다. 상승을 가져가도 저는 좋고 하락을 가져가도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랑은 끝까지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하나를 아주 손바닥 위에 쥐고 흔드시는 거예요.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 개만 완벽하게 해놔도 사실상 그걸로 한 해 동안 그냥 내내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 구간 이상 넘어가서 이렇게 산을 타고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한 수익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목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완벽한 시세를 알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만한, 물려도 괜찮을 만한 종목을 지금 거의 한 40개, 50개 정도 드렸죠, 그죠? 그럼 요 안에서 하나 자신한테 맞는 걸 하나만 찾으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종목 많아도 괜찮고 그냥 이런 완벽한 종목 하나만 쥐고 계셔도 괜찮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냥 되게 쉽죠, 그죠? 되게 우습죠. 하루 시세 뭐 몇 프로 왔다 갔다 4, 5%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런 이슈가 안 되죠, 저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넘겨버리고 이제 종목 진단을 빠르게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저랑 지금 인터벌이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 갭을 빨리 메우러 가겠습니다. 식을 해가지고 여기죠. 2000개가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근데 그냥 막 그 보이는 대로 의견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제가 시간이 진짜 많으면 하루에 계속 다 해버리고 싶은데 지금 그럴 만한 시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드렸죠? 신소재, AM 다 해드린 것 같은데. 패키지, 간판. 제가 하도 했더니 종목만 봐도 다 기억이 나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SNS 때까지는 해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피플바이오 먼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향기로운 햇살님의 피플바이오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좋았죠? 예전에 언제였지? 작년에 한 3만원 그때 막 이제 상장했을 때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4, 5거래 정도 해가지고 뭐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20% 상승 가져가고 시에 상한가 또 치고 막 또 10% 갔다가 상한가 또 치고 해가지고 6, 7만원까지 갔었죠, 이 종목. 그래서 한 100몇 퍼센트 먹고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번 크게 시세를 받았던 종목은 저는 다시 안 봐요. 그 징크스처럼 다시 되찾아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서 안 봤던 종목이고요. 기업 내용 자체는 그때 당시에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서 거의 탑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로 굉장히 핫했죠, 그죠? 혈액 진단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괜찮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빠졌나요? 지금 좀 많이 빠졌을 것 같긴 한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42,000원 약하거든요. 지금 흐름 자체가 쉽지 않은 국면이어가지고 많이 빠졌네요, 진짜. 그죠? 42,000원이면 뭐 크게 부담되는 주가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바이오 좀 테마가 붙어줘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는 그냥 뭐 중간 정도, 그냥 좀 애매한 정도 65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크게 걱정이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거래대금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거래대금이 하루에 움직이는 그 통화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거래대금이 크게 막 움직여지고 활발해져야 이제 테마 하나 딱 붙어가지고 상한가 빵빵 가면서 이렇게 갈 텐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손절까지는 아니에요.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두바둠님의 초록뱀 2,600원 적대도 될까요? 빅히트 관련주 쪽 예전에 핫했죠, 그죠? 그래서 기업 자체가 근데 적자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뭐 빅히트 관련주로 하신다 그러면 저라면은 그냥 빅히트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본주로 할 것 같아요. 이게 관련주 투자하는 거는요,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재료를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테마로 엮인 미 종목이요, 어느 정도 상생 관계가 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서 좀 잘 안 되면 같이 안 되거나, 한쪽이 잘 되면 같이 좀 어느 탄력을 받고 좀 잘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좀 그 상하 관계가 좀 그 벽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령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누군가가 후궁적을 전적으로 맡고 있다 그러면 요 관계는 괜찮습니다. 건강한 관계예요.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드라마잖아요. 뉴스잖아요. 그죠? 뉴스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BTS죠. 그 중심은요. 근데 이 BTS가 이 드라마가 하나 안 된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그 가치가 훼손되나요? 아니죠. 근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죠? 이제 어떤 맥락인지는 좀 아시겠죠? 그래서 테마를 잡으실 때는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좀 가치가 있는 테마였다고 하면요, 기관들이 가만히 냅둘 리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봐드릴 텐데요. 초록뱀이죠. 기관이 관심을 크게 안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딱 보기에는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수급이 그렇게 크게 견조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6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고 크게 뺐네요. 그죠? 본절 왔을 때 저라면은 그냥 탈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탈출하셨다면 정말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3기는 해드렸고요. 백금 TNA 말씀하시는 거죠? 블랙박스 쪽이고, 그 레이더 디텍터가 이쪽에 되게 유명하거든요. 속도 측정기에서 주는 전파를 운전자한테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운전자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백금 TNA에서 미국 쪽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까진 제가 모르겠어요. 계속 지켜본 게 아니라서. 근데 그냥 뭐 무난하게 견조하게 꾸준히 흘러가던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누구 정치 테마주로 엮인 적이 있었는데요. 좀 근거가 빈약했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었는데 그분과 대표분이,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다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의 재료라고 한다면요. 그죠?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주가는 테마가 하나 크게 붙어주지 않는 한 크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말도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엔지니어링은 해드렸고, 별이님의 제노포커스 코로나 진단 물질 그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8,000원 평단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것도 보니까 기간 수급이 이거는 전혀 안 붙는 종목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나올 얘기가 딱히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최근에 지금 보니까 장중 슈팅을 한번 크게 줬는데요. 무슨 뉴스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진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슈팅 구간에서 테마주든 그냥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시겠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안타깝게. 그죠? 부자 되고 싶어라님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예전에 9월달인가 그때 MSCI 분기 리밸런싱 때 한번 추천을 드렸죠. 11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요 정확히. 그래서 그 해당 날짜 딱 그 뭐야 편입 확정을 예상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미리 선침해한 다음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그날 딱 말일이었죠. 30일날 빠지는 걸로 제가 이례적으로 날짜까지 지정해서 종목을 드렸던 경우였는데요. 이때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보면은 답을 좀 내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상장주들은 그 역사적 고점을 다시 탈환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고점에 물리셨으면 쉽지 않을 텐데 저라면은 교체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P한강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빠져나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한번 봐드릴까요?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900원까지 이런 기업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차트도 완전히 깨졌네요. 그냥. 그리고 근근님의 아이큐어는 뭐 그 뭐지 그 치매 치료제 쪽인데요. 도페네질 그 뭐야 도네페질이도 도네페질 패치 지금 일상 들어가 있다고 막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 바이오 종목을 하시려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담분하고 이 기업을 가지고 한 30분 이상은 통화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노력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테마 같은 경우는요 수급이 한번 싹 들어왔다가 수급이 싹 빠지거든요. 밀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때 이제 평단을 미리 잘 맞추셔가지고 빠지는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요 부분이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바이오가 지금 제가 어렵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요런 시장 국면에서 바이오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 정도의 시장을 읽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이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딱 더 보탠다면요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근데 이 정보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뭐 뉴스 정보나 혹은 검증이 되지 않은 사설 정보 그런 정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뒤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뭐 하냐면요 그 카드 치고 놉니다. 그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광화문에 가면은 뉴서울 호텔이나 어디야 저기 코리아나 호텔 이런데 이제 상층에 올라가면요 방을 잡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 치고 노는 방들이 있거든요. 플레이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냐면요 그 정부 그 각계각층의 이제 기관 정부 관계자들이나 그 다음에 언론 쪽 그리고 그 증권가 센터장급 되는 분들 그리고 기자들 베스트 애널 막 이런 식으로 팀을 짜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여기서 이제 파생된 정보를 가지고요 또 웃긴 게 이 저마다 가지고 이걸 또 정보를 팔아먹어요. 다 돈이거든요. 이때는 다 돈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보는. 그래서 요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딱 잡는 사람들을 물리는 거죠. 다 빠져나갔을 테니까요. 그죠?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정보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층부에 있는 정보를 이 중간 단계에서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돈 한두 푼으로 움직이는 정보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위험하죠. 제가 정보를 쥐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흔히 소위 세력주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 건드리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 요 정도 정보라면 제가 진짜 인정하고 괜찮습니다 하겠는데 굉장히 확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때 막 돌던 정보들이 이제 그 뭐야 공매 세력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매 세력들이 잘 걸렸다 해가지고 허위 정보 뿌려가지고 완전 차트 박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 막 예전에 그 뭐야 그 안 좋게 괜히 엄한 사람들 생 마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힘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제재가 좀 세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야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그 현역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널분들도 막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굉장히 완곡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어설프게 표현되는 그냥 그런 세력들,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좀 사장되고 와해됐다고 알고 있고요. 좀 굵직한 그런 좀 정보로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몇몇 그냥 그런 좀 그 뭐야 팀이라고 해야 되겠죠. 팀만 좀 남아있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짜배기 정보를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요,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울두부님의 영원무역은요, 의료 쪽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경기 회복 국면까지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그 뭐야 한세실업이나 뭐 필라홀딩스, 코오롱인더 이쪽도 괜찮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유님의 에스텍 같은 경우는요, 차량용 스피커 쪽으로 유명하죠. 실적도 괜찮고 뭐 배당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견조한 회사죠. TV용 스피커 쪽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거든요. 여기 핵심이 OLED TV용 그 스피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괜찮게 갈 걸로 보고 있는데 환율 영향을 받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볼게요. 최근에 흐름 좋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잘 보시면서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콩달콩 투미맘님의 JST나 77.8%, 여지껏 상담 받았던 분들 가운데서 가장 큰 하락률이에요, 그죠? 아이고, 제가 차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또 최근에는 이게 좀 여기가 돌긴 돌았는데, 그래도 크게 상승을 주긴 했네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는 뭐 한 10% 이상은 상승을 줬는데 아직 너무 상단이 멀리 계시다, 그죠? JST나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어릴 적에 막 그 여친 선물용 목걸이 브랜드 굉장히 핫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불공정 거래로 크게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그 훨씬 이전에는 남북 경협 테마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실적 직전에 이제 발표 직전에 관계자들이 물량을 던져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조사를 받고 대표분이 기소가 돼버렸죠. 그래서 경영권 곧 교체 이후로 시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겨우겨우 이제 가다듬고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점에 사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종목이고요. 좀 굉장히 운이 좋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완전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세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괜찮게 간다고 해도 그 원점을 찾아내기에는 되게 쉽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요, 정말 기업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콩달콩 투미맘님, 만약에 초보분이라고 하시면요, 가급적이면 장기 투자하실 거면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대형주 위주. 아시겠죠? 대형주 위주로 하시다가 공부하셔가지고 중소형주를 발견했다 하면 그때 이렇게 옮겨두는 투자 형태로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라 하늘님의 우리 엔탈 전공 말씀하시죠? 엔트가 아니고 트가 있고 탈이 있습니다. 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선박, 부품 그쪽이죠. 한 10년간 이쪽 산업은 그냥 지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저라면은 만약에 시세가 괜찮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놓겠습니다. 지금 뭐 업황 같은 경우는 최상급이죠. 지금 들어와 있는 업황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4분 만에 댓글 수, 그러게요. 근데 지금 벌써 일주일이 넘게 요 4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갈 길이 멀었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궁극지정 해드렸고, 엑세스 바이오는 최근에 괜찮았잖아요, 그죠? 최근에 괜찮았는데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그때 빨리빨리 도망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림 SP는 그 재지 쪽은요 지금 좋을 건데요, 실적도 괜찮을 거고 매력은 이제 뭐 대림재지나 삼보판지 쪽이 저는 월등히 좋다고 보긴 하는데요, 연말까지 길게 보셔야 되는 산업군입니다. 그 다음에 불나방님, BDI는 안 돼요. 지금 신재생 쪽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실적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헬로아림님의 옴니 시스템 25% 물을 타도 될지, 물은 일단 아니고요. 옴니 시스템 여기 그 자전거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뭐 해줘 이런 장명의 내용의 그 시 단위의 어떤 뭐가 있었죠, 그죠?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바이크 쉐어링이잖아요, 그죠? 공유 자전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LED 조명 쪽도 하고 있고 무슨 계량기 같은 것도 하죠. 신용카드 쪽도 하고요. 좀 약간 자파점 느낌 같이 이렇게 돈 될 만한 것들을 좀 잘 찾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의 구분은 당연한 거지만요,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제한적인 재화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해낼 수 있느냐를 좀 꼼꼼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페스, 뭐 LB 세미콘, 테스나 요걸만 가지고도 제가 한 일주일을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그냥 주식 투자자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그냥 그런 기본 자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산업들을 계속 보고 그 안에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대강 기업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좀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로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과연 돈이 될지 안 될지 무늬만 봐도 어느 정도는 딱 윤곽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기업이 약합니다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조건적인 하락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대강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져서 기회비용의 손실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라는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설사 뭐 이렇게 가서 조금 올라간다고 좀 올라가는데요 라는 말씀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저보다 이 기업과 같이 지내온 시간이 더 기실 텐데 저보다 많이 아시겠죠, 주주분들께서. 근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산업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천주도 좋고 뭐 시향도 다 좋지만요, 사실상 이제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기본적인 시야는요, 산업입니다. 산업 흐름에 맞춰서 결국 기업들은 그 하이 카테고리인 기업들이 따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누가 탄력이 좀 더 좋을지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 그냥 결국에는 기업 분석과 기업 비교를 통해 가지고 추려내는 거고요. 그보다 더 먼저 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산업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이 상위 단계인 거시경제를 봐야 되는 거죠. 공부는 항상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식은 뻔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같이 매매하는 기본 요령, 초급자용, 그 다음에 기업을 골라내는 요령, 중급자용, 마지막 시장을 읽어내는 방법, 상급자용이 있는데 요거 지금 같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왔으면은 주린이 딱지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떼신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나가다가 딱 어느 날 돌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듣지 못했던 외계어들이 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들리네 하고 이 기업은 좀 맥락이 있는데 이 기업은 맥락이 좀 부족한데 라는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계단을 밟아가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제 주변에서는요, 크게 잃고 계신 분들 잘 없어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어벤져스님의 SL LED 헤드램프 맞습니다. LED 헤드램프, 그 자동차 램프나 뭐 샤시, 도어 레치 쪽을 하고 있죠. 현대기아차 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는요, 지금 이제 D 세그멘트 이상 신차들에 대해서 전부 다 LED 램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기업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괜찮아요. 근데 현대차 제가 엊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생산 차질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분간은 한 상반기 때는 예상보다는 실적이 조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요. 같이 안 나오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는요, 크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그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멘탈을 좀 잘 잡으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맞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전신이 이제 다음이죠. 다음에서 만든 회사인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AI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도는 높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나마 이제 본다 그러면은 누가 얼마나 더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느냐의 싸움, 이제 파이 싸움으로 갈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이라든지 혹은 뭐 대기업 이런 쪽으로 더 많은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예,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정부 기관하고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들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뭐 그 뭐야 데이터 3법 영향권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요 데이터 3법 같은 게 뭐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중복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규제들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줘가지고요. 개인 정보들에 대한 활용 범위를 좀 더 이렇게 넓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아이 컴포넌트. 와, 배리어 필름까지 알고 계시네요. 그죠? 어벤져스님 대단하신데요. 자, 배리어 필름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게 정확히는 ESL 배리어 필름이거든요. ESL이 뭐냐면요.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가게들에서 쓰는 그 종이로 된 그 가격판 있죠. 요거를 이제 전자 패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설명드렸었죠. 그죠? 시간, 비용 다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싹 다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된 선진국의 흐름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크게 확장 국면을 가져가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쪽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 배리어 필름이 뭐냐면 그 ESL에 쓰이는 그 플라스틱 필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판 위에다가 그 무기 재료를 이렇게 혼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산소라든지 뭐 수분이나 이런 쪽에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TV나 앞으로 뭐 스마트폰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 컴포넌트에서 지금 중국의 BOE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BOE 같은 경우는 LCD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세계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굉장히 이 어벤져스님 같은 경우 지금 기업 내용을 잘 아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요. 그 다음에 더구전자는 LG모텍 신규 투자 수의 예상인데요. 저는 매력도가 조금 낮다고 봐요. 상대적으로는요. 그래서 요 의견만 조금 다르고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토끼 양님의 아남전자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뭐 한 50년 됐을 겁니다. 예전에는 TV 했었는데 이제는 오디오 쪽만 하고 있죠. ESS나 아니면은 뭐 와이파이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그쪽으로 하고 있죠. ESS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창고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전력의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전력을 공급해주는 쪽이 있고 전력을 받아서 소비하는 쪽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양측에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요. 더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저장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료 그 양이 급속히 늘어나는 그 지점에서는 전기 요금이 굉장히 인상될 수 있겠죠. 그죠? 요 구간에서는. 그래서 미리 저장해 둔 전기를 이때 공급시켜 줘가지고요. 전기 요금을 좀 절약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뭐 정전, 지진, 원전사태 이럴 때도 좀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SDI 쪽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관 쪽에서 최근에 제가 얘기 들려온 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다 해드렸죠. 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상한가 받았죠. 그죠?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버려야죠. 그 다음에 다음수님의 레고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는요 그 ADC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단백질과 그다음에 치료제를 이렇게 접합시켜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약물을 보다 이제 저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이렇게 침투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레고캠에서 죄송합니다. 레고 케미스트라는 그 뭐냐면요. 약물들의 유사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신약을 보다 좀 빠르게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섬유화제가 지금 여기서 가장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세포가 이렇게 굳는 거를 섬유화 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이렇게 저해해주고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까지 시켰죠. 마일스톤도 좀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지금 암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레오킨 바이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 틀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제가 알기로 뭐 한 개 이상 정도는 꾸준히 라이센스 아웃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에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에서 그 마일스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방이 좀 크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시점이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안 돼서는 저는 굉장히 상위권 종목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도 활발한 편이고 뭐 한 5만원 초반 정도면 전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한번 봐드릴게요. 58,000원 괜찮네요. 수급 그죠? 흐름도 괜찮고 수급도 좋네요. 그래서 지켜보시죠. 연기금까지 들어왔네요. 지켜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주식은 고기님의 서부 T&D 섹시하다 정말. 진짜 오래됐죠 이 기업. 뭐 쇼핑몰도 하고 관광 호텔 쪽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석유 개발도 하고 자파점처럼 완전히 다 하죠 그죠?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좀 살아날만 한 기업인데요. 뭐 기업 자체는 탄탄하고 오래됐어요 여기도. 그래서 차트 한번 볼까요? 회복 좀 됐을 것 같은데 여기는 서브 TND. 오 괜찮네요. 시세 괜찮고요. 들고 가시죠. 들고 한 8,000원대 정도면 뭐 부담 없습니다. 들고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알로노님의 덕성은 안 되죠. 테마 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해버려야 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바이오는 웬만하면 전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SF 반도체는 해드렸고요. 아이솔, PN솔루션 다 해드렸죠. 그리고 바이오팜도 조금 전에 해드렸고요. LB세미콘은 그냥 가져가셔야죠. 그죠? 걱정 드는 기업 전혀 아닙니다. 마이너스 4. 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봐드릴게요. 뭐 지금 LB세미콘이죠. 괜찮을 건데요. 평단 위로 올라오셨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며칠 새에 지금 딱 말일이니까요. 오, 그때는 좀 많이 빠져 있었네요. 그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네요. 그때 봤어도 저는 홀딩 의견 드렸을 겁니다. 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안 되죠. 지금 5G 산업 자체도 굉장히 약한데 재무 구조도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갈래야 갈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지금 잠이 쏟아져가지고 요 현대 엘리베이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3전은 적금이던님의 그 현대 엘리베이터까지만 할게요. 대북주거든요. 대북주 뭐 대장주로 분류되죠. 그죠? 근데 저는 산업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1위 기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 강자들이 계속 강한 그런 산업이에요. 제조, 설치, 보수, 유지, 관리, 교체까지 전 영역을 싹 다 커버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초창기에 자본 투자, 인력 투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년대 이후에 이제 경기 성장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아놨고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어요.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80년대 정도에 설립돼가지고 한 90년대 중반 정도였는지 그때 아마 상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산업이 부품도 한 3, 4만여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력 업체 선정도 굉장히 잘해야 돼서 진입 장벽 자체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보수 문제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네트워크 그 유통망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대체적으로 아시아 쪽이 좀 강해요. 인도, 중국, 일본 뭐 이런 쪽 우리나라까지 좀 강한 편이고요.
부품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물류 네트워크까지 겸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라면 쉽게 손댈 수 없는 산업입니다. 뭐 기존 포식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파이싸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부한 지 제가 한 2, 3년 됐는데요. 좀 바뀔 수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기업에서 최근에 뭐 있었죠? 그 코로나 때 이렇게 그 뭐냐 에어터치라 그래가지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렇게 그 층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기술을 여기서 개발하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컨셉을 얼마나 잘 짜는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전에 제가 그 해외에 있을 때는 막 터치 없이 가는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손톱으로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 쓰거나 그다음에 폰처럼 이렇게 숫자를 딱딱딱딱 입력해가지고 올려주고 그다음에 키카드 인식이 다 돼 있어가지고 딱 찍기만 하면 알아서 저희 집으로 가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다 이미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좀 기술 개발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괜찮죠. 왜냐하면 주거 형태 자체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맞긴 맞아요. 그만큼 그 승강기 교체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저출산 기조를 통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도시화로 집중되는, 좀 주거 형태가 도시화에 집중되는 그런 그 문제점이지만 요 기업의 측면에서는 좋은 흐름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일본의 미쯔비시, 그다음에 스위스 신들러, 그다음에 미국의 예전에 잘 나갔던 오티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좀 견조하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일정 기간 이상이 된 그 승강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 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 기기의 오작동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상태들을요 원격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5년 전, 2016년도 이때쯤에 이미 싹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수비 절감, 그다음에 인건비 절감 등의 좀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죠, 그죠?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유동이 있는 산업은 아닌데,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막 투자를 막 하고 싶다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좀 되게 안전한 대북주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만 더 해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어차피 다 온 것 같으니까요. 이거 해드린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어묵님의 금호 타이어는 뭐 한국 타이어, 그 다음에 넥센 타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3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대 주주가 거기 중국의 더블스타 맞을 겁니다. 거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인수된 뒤에 어떻게 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받고 좀 핫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노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분류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서요. 길게 가져갈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냉정하게 잘라드릴게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니에요. 선침해 하시려는 거죠. 선침해 하기에는 조금 더 밀어줘야 됩니다. 스윙 치기에도 조금 적합한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해드린 거는 다 넘어가고 더블게임즈 해드렸고 시노펙스 해드렸고 홀딩스도 다 해드렸죠. 그러면은 얼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에코 프로까지만 해드릴게요. 진짜로. 프로는요 2차전지 쪽이죠. 전구체도 하고 필터, 촉매 뭐 싹 다 하죠. 양극할 물질을 다 한다 보시면 되는데 주력은 하이니켈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근데 저라면요 에코프로도 나쁘지 않다 보는데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둘 다 나쁘지는 않아요. 주가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뭐 그 부담이 되는 주가까지는 아닌데요. 시간을 길게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양극재는 LNF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 8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다음 해가지고 연결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40분에 맞췄네요. 그죠? 제 체력이 딱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그 파란불에 조금 물려 계시다고 해서 너무 상심 안 하셔도 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저랑 오래 했던 분들은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